안녕하세요. 홍여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박사학위 논문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정보가 있어서 보통 이제 재판부 개인회생만 하는 겁니다. 기각 결정을 받고 항고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파기환송된 사건도 기각사유를 보냈다. 항고부에서 파기환송되는 데는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저도 이제 개인회생 중에서 일시변제 신청한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다른 변호사님이 하다가 이제 제가 일시변제 신청만 도와주는 건데, 채무자가 이제 인가를 받았지만 채권자가 항고를 해서 거의 한 1년 이상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항고를 기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시변제가 혹시 이제 심리에 들어가는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내일 모레 뭐 다시 의견서를 다시 또 추가로 낼 예정이지만, 이렇게 이제 항고부에서 개인회생 같은 경우 이제 파기되는 게 1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뭐 2년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여기 하시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대략 항고하면 1년 이상 걸린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인회생할 때 근로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 체크하죠. 그래서 내부 근로소득자는 내부회생위원, 그 다음에 영업소득자는 전임회생위원. 서울 같은 데는 근로소득자 중에서 1억 원 이상 채무는 다시 또 전임회생위원으로 배당이 되죠. 채무자가 근로소득자로 진술하여,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는 사건 중에 5억 원입니다. 채무가. 근데 월급쟁이에요. 전임회생위원한테 배당이 됐죠. 채무자가 근로소득자라고 진술하여 내부회생위원에게 사건이 배당되었으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업소득자라면 내부회생위원이 재배당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임회생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판사가 재배당 의견서에 허가 결재를 하면 실무관이 재배당 요구부라는 노트에 해당 사건 번호들을 수기로 기재한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들을 다시 20일 내지 25회생으로, 수원 말할 거예요, 배당한다. 이를 재배당이라고 한다. 개인회생과 선무계에서 재배당 사건을 모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 3주에 한 번씩 전임회생위원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2020년 2월 20자 수원지방법원 사무분담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회생 1 내지 77단독, 20일 내지 25단독, 30, 31, 35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5개의 단독 재판부를 6명의 판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하고 25명의 회생위원이 한 개의 재판부에 한 명씩 선임되어 있다. 그러니까 판사 한 분이 약 4명의 회생위원을 지휘하는 거죠. 재판부에 소속된 회생 단독을 실무에서는 땡땡 회생이라고 하고, 회생위원을 땡땡 회생위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30일 단독은 30일 단독 재판장을 말하는 겁니다. 30일 회생 단독. 그다음 회생위원은 회생위원이라고 붙입니다. 1 내지 17, 30, 31, 35 회생위원은 사무관인, 내부 회생위원은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라는 건 5급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법원에서. 뭐 법원 행정고시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이제 법원에서 승진을 해서 9급부터 출발하거나, 9급부터 출발하죠. 법원 976, 9786에서 이제 승진 시험이라든가 내부 승진을 거쳐서 사무관이 내부회생위원이고, 아마 사법보좌관은 서기관 같아요. 4급 같아요. 한 단계 더 높죠. 거기서 20일 내지 25회생위원은 변호사인 전임회생위원이, 그래서 법원에서 이 사무관인 내부회생위만 하더라도 뭐 상당한 7급, 6급 계장이나 이런 사람보다 더 높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아마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 목표를 향해서 사법부장관인 내지 회생위원도 승진하기 위한 어떤 치열한 경쟁을 하겠죠. 또 1 내지 17회생은 근로소득자인 채무자의 신청사건을, 21 내지 25회는 영업소득자인 채무자 신청사건을 담당한다. 21, 25회생은 2018년 5월 17일 이후 신청사건부터 면책결정일까지 전체 업무를 담당한다. 이건 뭐 법원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각주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각주가 볼 게 많아요. 의에 있는 거는 이제 뻔한 얘기 하는 거죠. 의에 있는 거는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접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원에다가 얼마 전까지 개인 파산 내지 개인 회생을 하다가 다시 또 기각당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왜 이유가 뭔지를 이제 왜 기각당했냐, 왜 각하당했냐 중복 조회를 합니다. 중복했으니 이 사건 신청 전에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등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 파산에서도 하게 돼 있는데 부실하면 잘 안 하죠. 법원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현재 사건을 신청하기 전에 개인 파산 또는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적이 있는 사건을 실무에서는 중복 사건이라고 합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이용했으면 중복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중복 사건 접수 조회라고 하죠. 누가 조회하냐? 법원 공무원이 해줍니다. 채무재생법이 도산 절차 외의 절차, 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와커사를 신청한 적이 있더라도 이거는 이제 중복 사건은 아니죠. 수원지방법원에는 중복 사건에 대한 원칙적으로 금지 명령을 허가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정보 좀 알아두십시오. 수원지방법은 물론 어디죠? 그 유튜브에도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뭐 각 법원별 경향에 대해서 쭉 뭐 대전지방법원, 광주법원, 그죠? 부산법원, 서울법원 이 그 법원의 어떤 개인 도산 경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수원지방법원은 중복 사건에 대한 원칙적으로 금지명,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중복 횟수는 현재 신청 사건을 제외한 이전 신청 사건이다. 예컨대 수원지방법원 2020 개해 사건은 종전에 2019 개해 사건을 신청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 다시 개인 신청을 신청한 것이다. 해당 사건의 중복 횟수는 1회이다. 항고부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은 중복 사건으로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미납기각 결정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위원 보수, 외부 회생위원 보수는 15만 원입니다. 서울도 그렇고요. 납부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595조 3호의 기각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다. 보정 횟수 권고는 엄청 받죠. 보정 횟수. 아무튼 개인 회생도 뭐 엄청나죠. 엄청나. 이런 식으로. 필자의 업무 영역과 다른 실무 운영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 파산 또는 개인 회생 재판부에서 근무했던 실무관 및 계장 3명, 서울에서 파산관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2인을 인터뷰했다. 이 변호사 2인, 이 중에 한 명이 저죠. 제가 인터뷰 뭐 큰 도움은 안 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개인 파산 오래 해서 관제인으로 해서 서울은 어쩌고 저쩌고 좀 얘기해 준 게 있는데 큰 도움은 안 됐을 거예요. 하여튼 여기 변호사 2명 중에 이제 한 명이고 한 명은 또 제가 추천한 변호사, 저희 또 선배죠, 그렇죠? 이럴 때 뭐 동문들이 이제 도움을 줘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같은 대학 선후배인데, 그렇죠? 뭐 논문 쓰겠다는데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라도 되는 말이라도 했으면, 정보라도 줬으면 한 줄이라도,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역작이 이제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요 각주,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각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회생의 어떤 전반적 모습, 그 절차적인 얘기죠. 책에는 잘 안 나오는 거,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